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나는 전화번호를 잘 못 외워. 나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해. 나는 길을 잘 못 찾아. 등과 같은 것은 우리의 인지에 대한 판단, 즉 우리의 메타인지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메타인지는 나이가 들수록 보다 정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실수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메타인지가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전화번호를 자주 잊어먹다 보면 나는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운다 라는 자신에 대한 판단, 즉 메타인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타인지가 항상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냐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메타인지의 착각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실행하는 공부, 업무, 계획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메타인지의 착각은 성적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쳤던 친구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고1 친구였는데 이해력은 보통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 단어를 전혀 못 외우더라고요. 하루에 20개씩 3일, 총 60개 중에서 10개 정도를 시험 보면 두세 개를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단어를 아예 안 외우냐?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는 신기하게도 단어를 외우는 행위는 해옵니다. 근데 7, 8개씩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시험 전에 먼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단어를 잘 외운 것 같아? 몇 개 정도 틀릴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5, 6개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보니까 또 두세 개를 맞더라고요. 바로 제가 이 친구가 외웠던 60개의 단어를 모두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네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는 자기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 20개 정도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이 20개의 단어들 중에서 10개를 시험을 봤더니 그 중에 4개를 맞더라고요. 즉, 이 친구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가 않는 메타인지의 착각이 엄청 심한 경우였어요. 이렇게 메타인지의 착각이 심하다 보니 이 친구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라는 게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서 모르는 부분은 아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줘야 하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는 자신이 20%, 30%밖에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자신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고 시험을 보게 되니 시험 성적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메타인지의 착각은 나타나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메타인지의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이 심하면 심할수록 학습, 업무, 계획 등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메타인지의 착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확신, 즉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소확신, 즉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자신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실제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메타인지의 착각입니다. 과잉확신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고 과소확신은 자신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학습에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은 당연히 과잉확신이에요. 과소확신은 사실 아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의 효율이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지 사실 아는 것을 반복해서 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바닥을 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잉확신이 심한 경우는 본인은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오면 다 틀려서 오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메타인지의 착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실수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와 메타인지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영어 단어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총 10단어를 한 단어마다 5번씩 적고 말하고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시간 후에 시험을 봤더니 제가 5개를 틀렸어요. 그럼 전 이 5개의 틀린 단어를 외웠을 때에 당시 나의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외웠을 때 머리에 잘 기억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아니면 외울 때부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자신을 살펴보는 과정 등을 통해서 외우는 방법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5번씩 적고 말하던 것을 8번씩 적고 말하던지, 5번씩 적고 말해보고 10개를 이런 식으로 다 외운 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2번씩 다시 써본다든지 등의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계속 수정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단어를 틀렸던 실수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정해 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메타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러한 실수를 하고서도 이게 그냥 정말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는 메타인지의 착각을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셨을 때는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메타인지의 착각에 의한 실수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인지의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올바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꺼내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학원에서 배울 때는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날 밤 혹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배운 것이 생각이 안 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답지를 보면서 또 이렇게 느끼죠. 아, 이거 아는 건데. 아, 이거 배운 건데.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사후확신 편향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메타인지 착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 답을 보시기 전에 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답을 보고 아, 이거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메타인지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후에 내가 이해한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말해보고 설명해보면서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작업 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천재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메타인지의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 실수를 통한 계획 수정, 습득한 정보를 계속해서 꺼내 쓰는 연습 등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인간의 뇌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메타인지 향상시키는 방법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메타인지의 착각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우측 상단의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